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입안에 뭔가 났는데 커졌다 작아졌다고 냄새도 나고 그 안에서 뭐도 나오고 맛은 좀 짭조름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안 없어지는 것들은 종양인 경우가 많고 변화무쌍한 애들은 어디서 시작된 염증인 가능성이 많죠. 2년 반 전에 처음에 오셨을 때 잇몸 쪽에서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고름이 나온다는 그런 불편감으로 오셨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옛날에 신경치료했던 치아에서 고름이 잡혀 있더라고요. 고름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고름을 째고 겉으로 볼록해진 상태에서 여드름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째고 속에 있는 고름을 빼고 기구를 넣어서 안에 긁어내는데 신경치료가 뿌리 끝까지 되어 있지 않고 이걸 해결하려면 신경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데 기둥까지 박아놓은 상태라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기로 결정을 했고 잘라내기 전에 염증만 제거하고 난 뒤에인데 회복이 안 돼요. 세균은 여기에 살고 이쪽으로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결국 이 치아 뿌리를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뿌리를 이만큼을 잘랐어요. 뿌리 쪽에 썩은 부분 다 제거하고 거꾸로 막고 뿌리를 잘라내고 치아 상안 부분 제거하고 특수 재료로 채워놓고 필요하면 여기 뼈 이식을 조금 해주고요. 겉에 상처는 많이 아물었어요. 이게 수술한 지 한 석 달 됐을 때 이식된 뼈랑 이렇게 있죠. 반년쯤 지났을 때 상처가 회복 중인 상태예요. 이거는 1년 반 지났을 때 거의 2년 반 돼서 뼈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치아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뿌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잇몸뼈가 녹는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발치해야 돼요. 그래도 아직 젊으신 나이고 발치해서 임플란트 하기보다는 최대한 살려볼만 하겠다 해서 살려서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에요. 앞니 쪽에 계속 고름이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 뭔가 볼록해지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고름이 많이 나와요. 뿌리 쪽에 염증이 있으면 내가 몸이 약하거나 면역이 떨어졌을 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커지게 됩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고름이 막 흘러나와요.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기둥 주변으로 썩고 여기 뿌리 쪽에 염증이 가득할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세균이 다 나와서 자리를 잡았고 한 번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세균들이 자기가 사는 서식지를 제거하고 봤더니 아마 어렸을 때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안에 신경관이 굉장히 크게 있고 남아있는 치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플란트를 했을 때 기능은 괜찮은데 웃었을 때 잇몸까지 자연스러워야 보기 좋은데 이거를 재현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요. 고름 많이 나왔던 거 다 줄어들고 조직도 다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뿌리 쪽이 원인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다시 해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을 잡으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면역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 안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내가 하고 바깥쪽은 환자분 몸이 해주고 꼬매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아물게 됩니다. 단 치아 안이 깨끗해졌을 때요. 깊게 기둥을 넣어서 머리를 씌우게 됩니다. 이 앞니 두 개는 사실상 제가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아래 치아가 튀어나와서 여기가 많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미리 3D 모델링을 통해서 예상을 해보고 어느 정도 모양과 어느 정도 위치로 잡을 것인가 이 모양을 예쁘게 하고 싶으면 튀어나온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환자분이랑 말씀을 나눠보고 이건 제가 하고 본뜬 것인데 아까 그 기둥 올라간 형태가 이래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최종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춘가 완성이 돼서 나올 거예요. 아프진 않은데 자꾸 입안에 뭐가 생겼다 없어졌다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을 거예요. 치과에 가셔서 상태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